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대표 고민수입니다. 오늘 TBM, 즉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TBM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조회 시간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TBM은 조회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 위험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는 우리 현장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위험 공유와 근로자 참여, 그리고 기록 관리를 통해 어떻게 TBM을 단순한 의식이 아닌 실제 현장 실행 활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 핵심 노하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교육의 목표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TBM을 형식에서 현장 관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강생 여러분, 현장에서 TBM 하실 때 혹시 시간 때우기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교육을 통해 TBM의 목적부터 위험성 평가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끌어내는 질문법까지 확실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5분에서 10분, 딱 이 시간 동안 당일 작업과 장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남기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 기록들이 모여 나중에 우리 현장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왜 TBM을 제대로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흔히 겪는 문제 3가지가 있죠. 첫째는 형식적인 실시, 둘째는 근로자 참여 부족, 셋째는 기록 미흡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합시다 한마디로 끝나면 실제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TBM은 위험을 재확인하고 작업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게 하며 현장에서 즉시 가드나 보호구를 챙기게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TBM은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위험을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조치하는 현장 실행 활동이어야 합니다. 관리자만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작업자가 자기 입으로 위험을 이야기하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TBM입니다. TBM 운영의 전체 흐름을 한번 그려볼까요? 준비부터 피드백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작업 계획을 확인하고 위험을 공유한 뒤 근로자들과 토의하고 보호구나 장비를 챙긴 후 기록하고 피드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출물입니다. 단순히 참석자 서명만 남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위험이 발견되어 이렇게 조치했다는 사진과 개선 대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TBM 기록은 내가 여기 있었다는 증빙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험을 알고 조치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꼭 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BM의 시작, 바로 작업 전 위험 공유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작업이 완벽하게 똑같은 현장이 있을까요? 날씨나 통로 혹은 작업 인원 하나만 바뀌어도 위험은 달라집니다. 오늘 작업에서 평소와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주변에 보행자가 지나다니지는 않는지, 혹은 어제 하려다 만 작업이 있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위험한 순간을 구체화해서 작업 전 대책을 재확인하는 것, 이것이 TBM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일반적인 안전 수칙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오늘 이 순간의 위험입니다. 위험 요인을 도출할 때는 5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작업 단계, 사람, 장비, 환경, 그리고 관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게차 하역 작업을 한다면 작업 단계인 하역, 위험 원인 지게차, 사고 형태인 충돌, 그리고 통제 대책인 신호수 배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작업 단계, 위험원, 사고 형태, 통제 대책입니다. 현장에서 이 4가지만 딱 맞춰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위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이라면 사다리라는 위험원에 대해 2인 1조와 안전대라는 대책을 바로 연결하는 연습,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TBM의 성패를 가릅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정답만 말하면 작업자들은 졸게 됩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다치기 쉬울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작업자들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의견은 반드시 현장에서 조치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바닥이 미끄럽다고 하면 그냥 조심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작업자가 능동적으로 안전 대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진행자는 정답자가 아니라 훌륭한 질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TBM이 작동하려면 역할 분담이 확실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510분 안에 핵심 위험 3개만 압축해서 전달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겪은 실제 위험을 말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전체적인 품질을 점검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장 결정권입니다.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누구나 즉시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또 미조치 위험은 담당자와 기한을 명확히 정해서 누가 끝까지 해결할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이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 TBM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510분 TBM 시나리오를 짜봅시다. 오프닝 30초, 작업 설명 1분, 위험 토해 3분, 대책 확인 2분, 기록 1분입니다. 간단하죠? 시작할 때 오늘 작업 내용과 인원을 딱 짚고 위험 질문을 던지세요. 그 다음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소화기 위치 같은 통제 수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조치 전에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긴 교육보다 매일 짧고 반복적인 이 과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나리오입니다. TBM 자료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위험성 평가와 JSA, 즉 작업 안전 분석 자료를 활용하세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성 평가표에 있는 고위험 작업을 오늘 현장에 가져와서 이 대책이 지금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TBM입니다. JSA는 작업 순서별로 위험을 쪼개 놓았으니 순서가 바뀐 건 없는가? 체크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가 계획이라면 TBM은 작업 직전의 실행 확인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놀게 하지 말고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기록 관리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단순히 누구 참석했다는 서명부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위험 공유 내용, 근로자의 의견, 그리고 조치 결과입니다. 특히 사진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조치했다 하지 말고 조치 전후 사진을 남기세요. 그리고 미조치 사항은 누가 언제까지 해결할지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거 조치했었지 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기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위험을 공유하고 통제했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집중하십시오. 여기 TBM 기록 양식 예시를 보시죠. 양식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 장소, 작업 내용 적고 핵심 위험 23개 딱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자 의견 칸에 바닥 미끄러움 같은 구체적 발언을 기록하고 옆에 즉시 조치한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당장 조치가 안 된다면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서 끝까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양식 한 장이면 오늘 우리 현장의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참 쉽죠? 핵심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기록이 다음 작업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소작업 사례입니다. 추락, 낙하, 전도. 고소작업의 3대적이죠. 작업 전에는 발판과 개구부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하부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안전대 체결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추락사고를 막습니다. 난간이나 덮개, 안전대 고정점이 없으면 작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게 작업 중지 기준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지게차와 물류 작업입니다. 지게차와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면 사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핵심은 동선 분리와 신호수입니다. 작업 전 TBM에서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동선이 완벽히 분리되었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신호수와 운전자가 서로 같은 수신호를 쓰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만약 현장에 신호수가 없다? 그럼 지게차 작업은 바로 중단입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보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100배 중요합니다. 정비 작업은 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전원 차단, 잠금, 무에너지 확인, 이게 기본입니다. 단순히 전원을 끄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잔류 압력은 빠졌나? 혹시 다른 사람이 설비를 재가동할 가능성은 없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물쇠를 걸고 표지를 붙이는 것, 그 자체가 작업자의 생명선입니다. 오늘 정비 작업을 한다면 무에너지 상태 확인까지 완료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화재, 화학물질, 밀폐 공간은 고위험 작업 중에서도 아주 위험합니다. 용접할 때는 불티 비산 방지, 밀폐 공간은 가스 측정과 환기가 우선입니다. 특히 이런 작업은 작업 허가서가 필수죠. 작업 전에는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지속적으로 가스를 측정하며 작업 후에는 잔불이나 유해물질이 남지 않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 끝났겠지라는 방심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감시자 배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잘못된 TBM과 제대로 된 TBM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잘못된 TBM은 관리자 혼자 안전구호 외치고 끝납니다. 제대로 된 TBM은 작업자가 오늘 나 이거 조심해야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TBM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찾고 조치했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작업자들의 입에서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하세요. 오늘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현장에서 TBM을 운영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실시 시간은 적절한가? 위험 공유는 구체적인가? 근로자 의견이 한 건이라도 기록되었는가? 이 항목들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 부분, 아니오로 직접 체크해 보세요. 만약 아니오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항목을 개선 대장에 등록하고 조치해야겠죠. 주 1회 정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리스트로 확인하면 현장의 안전 문화가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정착을 위한 4주 로드맵을 알려드립니다. 1주차는 진단, 2주차는 양식과 기준 표준화, 3주차는 시범 운영, 4주차는 개선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일단 고위험 작업 몇 곳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성과 지표, 즉 KPI도 중요합니다. 실시율은 월 95% 이상으로 높이고 근로자 의견 포함 비율은 80% 이상으로 유지해 봅시다. TBM의 품질은 횟수가 아니라 위험을 찾아 조치했는지로 평가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입니다. TBM은 조회 시간의 형식적 활동이 아닙니다. 오늘 작업의 위험을 확인하고 통제하고 작업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 실행 활동입니다. 짧고 구체적이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TBM, 그리고 위험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TBM을 만드십시오. 좋은 TBM은 결국 현장의 위험을 안전한 상태로 바꾸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 현장을 바꿔봅시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